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흑공, 흑수저 공부법 42번째 방학이 결정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평일날 이렇게 수업을 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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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이거든. 그럼 월, 화, 수, 목 하면 10시간인데 이걸 전체로 해봐야 숙제 빼고 뭐 그러면 10시간이야. 평일날 전체 계속해도. 일요일날, 토요일날 10시간, 일요일날 10시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2개 5시간, 5시간 하면 10시간을 뽑아낼 수 있어.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지? 이거는 거의 학교에서 생활하지. 학교가 더 많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그지? 그러면 이렇게 5대 4.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개인데 이거를 늦게까지 안 자고 하면 이렇게 10개를 뽑아. 그래서 딱 100시간이 목표거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100시간에서 아이들이 이걸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신경 쓰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게 2개. 왜? 이거는 거의 2시까지 해야 되니까 힘들고 이렇게 2개를 하느니 이거 2개를 하면 맨날 한 8시까지 9시까지 하고 실컷 잘 수가 있어. 근데 애들은 이걸 날리고 여기를 공부를 하고 여기를 쉬어버리잖아. 그 맨날 졸리지.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는 차이 안 납니다. 학교 수업에서는 많이 차이 안 나. 그러니까 차이가 벌어지거나 따라갈 때는 학교 수업은 못 쫓아간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중도 못 쫓아간다는 거지. 근데 비중 자체는 학교 수업이 제일 크지. 주중도 못 쫓아가. 근데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면 주말에서 나. 주말 이틀이지만 주말 이틀이지만 이렇게 이틀을 다 놀고 평일날만 공부하면 2주씩, 1주씩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주말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건 방학이야, 결국은. 왜 방학이냐?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학은 계속 주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방학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아이가 이제 하루 동안 이렇게 방학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주일이 있다고 치면 아이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게 학교를 갈 때는 뭐 7시에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10시나 11시에 일어나. 그럼 이게 학교 수업의 오전이 다 날라가. 싸그리. 그러면 이 오전이 반절이 날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한 10, 20, 35시간이 날라가. 아니요. 거기다가 점심 먹고 공부를 하는데 이 집중도가 떨어져 갖고 이게 5시간이 안 되고 2.5시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2, 6, 2, 4, 6 그지? 6, 7 2.5 곱하기 7 하면 15시간 정도 되지? 자, 그러면 5, 7, 35, 2, 7, 14 그럼 17시간이라고 쳐면 많이 잡아서 20시간을 했다고 쳐봐. 20시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틀 공부하고 이틀,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하고 이거를 주중 내내 5일을 논 거랑 똑같아.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지 않냐? 그 다음에 저녁에 뭐 대충 게임하고 뭐하고 핸드폰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방학에 애들이 이틀 공부하고 5일 쉰 거랑 똑같아.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 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정말 많이 차이 나는 건 방학이라는 거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기본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할 수 있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그 다음 어느 정도 공부하다 자고 하는 9시간이나 10시간이 확보된 애들을 하루만 이틀만 공부하면 이 방학 동안 뒹굴뒹굴 하는 애들보다 더 많이 하니까 자, 얘는 이틀을 했어. 이렇게 해서 20시간을 했고 나머지 애들은 만약에 빡빡하게 하는 애들은 8시간. 그러면 4배잖아. 그 1년에 공부하는 거 4년에 공부하는 거야. 애들은 이렇게 방학을 지내면. 이해됐어요? 엄청 차이가 난다고. 또 이 첫 번째 방학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보내면 좋은 점이 뭐냐면 방학을 좀 규칙적으로 보내면 첫 번째는 이렇게 생활 템포가 이렇게 학교 갈 때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안정이 돼서 계약을 하면 굉장히 가뿐해. 유사하니까. 리듬이 안 깨지고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흘러가니까 더 편해. 몸이 편하고 습관이 생겨.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시킬 때는 띵동 치고 하고서 수동적으로 하는 건데
이건 자기가 이걸 맞춰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습관, 공부하는 습관이나 학습 태도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거든. 대학도 가게 되고. 이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야. 두 번째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일찍부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쭉쭉쭉 혼자 하면 방학 동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5번 이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계약하고 3월 달에 10번을 할 수가 있어. 그냥 하게 되면 3번밖에 못 하거든. 학교 다니면서. 근데 이걸 해놨기 때문에, 내용이 아는 게 많지.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니까 10번 하면 15번을 하면 이 내신 점수가 급격히 올라가. 그래서 방학 동안에 보통은 애들이 이제 실력 잡는다고 그러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 내신이 3등급 이하에 있던 학생들이면 무조건 방학 내내 내신하라 그래. 그래서 내신을 20번 하라 그래. 내신 범위를 20번 하게 되면 그럼 이 내신이 바탕이 돼서 공부하는 그 원리를 공부하는 순서, 원리, 속도, 그 다음에 20번 정도 하게 되면 거의 통달하거든. 그러니까 통달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15번 하고 10번이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여기서 5번을 더하면 10번이 되면 20번을 할 수가 있거든. 충분히. 그러면 이제 내신이 발전을 하는 거야.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몸의 습관도 되고 내신도 잡아졌지만 이 방학 동안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이 이렇게 충족감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 본인 스타일이나 본인 능력 자체가 늘어나. 본인 능력을 이렇게 늘려놓으면 학원 선생들이 이만큼씩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 이만큼 덧붙여주는 것 뿐이거든. 그러면 본인이 60점 맞은 애는 65점 맞는 거고, 본인이 80점 맞는 애는 뭐 85점 맞는 거고, 본인이 60점이면 80점 맞춰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치? 이걸 본인 실력 자체가 늘어나니까, 실력 자체를 늘릴 수 있고, 다질 수 있는 기간이 이 시기밖에 없다는 거지, 방학.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몸이 아프든 뭐 하든 무조건 해야 되는데, 방학 동안에는 본인이 일정 부분의 규칙이나 일정 부분의 제한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동아쌤한테 송아쌤 이제 어느 정도의 통제에 자발적으로 따르거나 이렇게 되면 몸이 힘들면 힘들지 않게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즐겁게 그지?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은 방학밖에 없고 실제로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하고 차이는 방학에서 10배가 나버려서 10배가 일단은 5번을 해버리면 얘네는 벌써 70점이나 80점을 맞고 시작해서 나머지 요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20점만 더 맞으면 되거든? 근데 처음부터 하는 애들은 아니 20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물리적으로 걔가 나보다 더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똑똑할 가능성도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은 이렇게 20번을 해나가는 걸, 내신을 20번을 해나가는 걸 연습을 해야, 자, 대입에서 내신하고 정시가 있는데, 정시를 해서 모의고사를 많이 올린다고 내신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내신을 많이 하면 정시가 올라갈 가능성은 많아, 더. 이게 선이고 이게 후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관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내신을 어떻게 관리해? 이 같은 시험 범위 내 정한 거를 20번 하는 거를 먼저 터득을 해야 돼. 그런데 똑같은 책을 20번 보는 게 아니라 교과서도 보고 프린트도 보고 다음번에 문제집도 보고 문제집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3번 연달아서 훑어보고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보는 거거든. 그런 상황에서 자, 방학을 지내야 된다. 그럼 방학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가장 좋은 건 그래. 아침에 오전에 오잖아. 그럼 오전에 점심 먹기 전에 네가 이렇게 세트를 짜가지고 동영상을 들어. 국어, 영어, 수학. 그렇지? 그럼 점심 먹고 세트를 짜가지고 자습서나 평가 문제들 풀어. 국어, 영어, 수학. 저녁 먹은 다음에는 네가 더 많이 해야 될 수학이든 뭐든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해. 자, 동영상 봤지? 그럼 오전 같이 3개. 내 동영상 그냥 보면 안 되고, 노트 필기하면서. 꾸준하게 보면 방학 동안에
한 10개나 20개, 아마 2개씩 보게 되면, 뭐, 웬만한 강의 한 번씩 돌걸, 그지? 동영상 끝났지. 그 다음에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 나갔지. 내신 대비로.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서 부족한 과목, 좋아하는 과목도 한번 해야지. 국사 좋아하면 국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학하고, 가고. 이해됐어요? 근데 이때는 문제집을 풀거나, 아니면은, 내가 동영상을 보거나, 뭐 이렇게 상관없고. 근데 이 시기에는 자습서나 평가서를 공부해야지, 점심 때는. 근데 오전에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동영상 보면서 노트 필기 하는 거고, 여기는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자습서고 평가하고 안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녁 먹으면 문제를 풀면서 집중을 해서 틀린 거 보고 정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세트로 하면 국영수 1세트, 국영수 2세트, 국영수 3세트 이렇게 돌아갈 수 있거든. 그리고 이래서 국사를 하나 했는데 이거 3개를 할 때 국영수를 짧게 20분 해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세트대로 3세트 정도를 돌리는 게 좋다는 거지. 이렇게 이 동영상을 머리가 보라고 하더니 수학 2개 보고 영어 2개 보고 수학 영어 영수 이렇게 2개씩 보는 것보다 국어 하나 보고 영어 하나 보고 수학 하나 돌고 영어 보고 국어 보고 수학 보고 영어 보고 이렇게 세트로 2세트를 돌리는 게 더 맞지? 이해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세트를 만들어서 혼자 돌리면서 노트 정리를 안 하면 멍 할 수 있으니까 예방되게 노트 정리하면서 세트로 돌리고 나중에 저녁 때 주말에는 하루 동안 이렇게 계속 봤으니까 지겨우면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이렇게 짧게 2개 안 하고 하나 하고 책 읽기 시간 여기다 넣어버리고 그래도 되고 그치? 그래서 본인이 공부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을 하면 편해진다는 거지. 본인이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고 이제 누적 그룹에 이걸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어때? 하고 아이디어 주면 그거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런 것들만 고쳐가는 거거든. 결국은 지금 이제 중3방학, 중3이라면 겨울방학이잖아요. 이제 중3 올라가는. 여기를 해서 고등학교 연습을 고1 때부터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연습해야지. 1년 고1 연습으로. 맞죠? 그러면 여름방학 연습하고 겨울방학부터 여기 졸업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길어. 이때는 특별하게 좀 많이 하더라도 여기서 10시간을 공부를 하든 10시간 뭐 고등학생들처럼 야자 10시간까지인 것처럼 하는 걸 연습을 하고 여기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약점 찾고 여기서 약점 보완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기서 약점 여기서 전부 다 실력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등학교를 맞이해야 돼. 그제? 근데 그런 상황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학원에 들어가서 동아쌤 있는 학원에 들어와서 너 오늘 뭐 할게 그럼 거기만 하는 줄 알아 애들이. 이렇게 수업 듣고 2번 수업 들으면 숙제하면 공부 끝난 줄 알아. 근데 절대 그건 아니다. 솔직히 네가 네 능력이면 나머지 과목 다 맞는 능력이면 이렇게 영수되어 있는 거를 이걸 한 방에 내신은 어느 정도 쫓아갈 수는 있다. 근데 이제 니네 학교 특성상 어려워서 한 방에 쫓아가지는 못하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1년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그런데 그 대책을 세우면서도 본인이 이렇게 뭔가를 해보면 이 하는 모습만 봐도 얘가 몇 등급 나오고 몇 점 맞고 어느 정도 더 발전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가고 이런 거는 이제 20년 동안 내가 경험한 거거든. 그걸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방학에 너한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잖아. 자유롭게 압박 안 하고 그지? 네 색깔이 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억지로 시켜서는 서울대는 못 가. 연구대도 좀 쉽지 않아. 인서울을 해도. 근데 자기가 억지를 안 하고 자기가 도전하고 자기가 해결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지. 학력치까지. 근데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너랑 나랑 비슷해. 고등학교 때 내가 그랬거든. 나머지는 다 거의 그러니까 영어하고 수학을 빼면 내가 전교 1등 수준 맨날 나왔어. 영어를 빼면 전교 한 10등. 그러니까 나는 수학만 문제였어. 근데 이해는 다 했어. 설명을 좀 다 하겠어. 근데 계산하기가 귀찮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복잡한 문기 보기 탐당하면 되고 보고 이해하고 잠깐 시험 보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온전한 실력이 안 됐지. 그래서 이해는 했어도. 근데 어쨌든 대책을 만들고 네가 공부하는 현상을 본 다음에 그걸 칼날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치?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땐 그렇다. 하루에 이거 앉아서 오전에는 좀 쉬고 저녁 때 쉬다가 학원 갔다 오고 좀 쉬고 하던 애가 하루에 10시간 앉아있는데 더 뭘 바래. 그래서 너 그냥 주는 거야. 더 뭘 바래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꿀잡이들. 원래 앉아서 그 전에부터 했던 애라면 당연히 해야지 마, 이것도 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치? 이제 적응해가고 안전하고 참고 졸려도 좀 참고 그냥 좀 졸다가 또 하고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네 칼라대로 네 방식대로 성장시키지. 그런 거야. 누구든 자기 방식이 있는 거야. 누구든 자기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딱 보여주고, 네 방식에서 요거는 공통적인 건데 이거는 누구나 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거를 하게 되면 더 훨씬 발전할 것 같으니까 할 생각 없니? 그럼 네가 이거를 얘기해서 10번 거래해갖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안 보내주면 그냥 둘 수밖에 없어.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10년 후에 15년 후에 와서 애들이 그래. 그때 너 두드러 팼으면 했을 거야. 말한테. 야, 그때 왜 하는 척 했어? 그랬더니, 그래도 선생님 최선을 다해 설명하는데 하는 척 해야죠. 근데 애들이 나중에 그걸로 공부한대. 근데 어떤 애는 그런 얘기를 해. 그때 선생님이 심하게 막 혼내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그랬으면 자기 타집려 나가서 그거보다 더 안 했을 거래. 그럼 강요를 해도 소용없더라고. 내가 25년 동안 터득한 거에 강요로 공부가 되는 거. 그래서 강요해갖고 그냥 꾹 참아가지고 폭발 지경까지 참아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던 아니면 그냥 두건 편안하게 행복하게 공부해봐라. 어차피 덜 행복한 사람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행복하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게 즐겁게 하고 싶을 때 적어도 덜 스트레스 받게. 나 그걸 안 해. 내가 설령 아이들이 부모님이 날 정죄하거나 아이들이 그만 나를 떠나더라도 강요 안 하고 계속 부탁하고 해나가는 건데, 워낙 이제 방학을 들어왔고 이 방학이 중요하니까 방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방학이 결정한다. 이거 맞는 것 같지? 그치? 그러면 방학에 결정하자. 공부도 그치? 공부를 하던 습관이던 그치? 안 그래? 방학에 만들어지면 자율적으로 자기가 만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사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왜 공부하는지를 또 한 가지만 얘기하면, 공부를 하면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이 점수하고 이 점수하고 이 점수 있으면 여기서 선택하는 건 여기까지 이만큼을 선택할 수 있어. 이 점수에서는 이만큼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점수에서는 이만큼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직업이든 진로든 뭐든. 그지? 어떤 애가 나한테 그러더라. 너 왜 공부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요거를 하고 싶은데 성적이 모자라서 여기서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진 않대. 일단 공부해놓고 내가 선택을 하겠다는 거야. 공부를 해놓고 선택을 하겠대. 그래서 맞다고. 공부를 해놓고 내가 미술관을 하고 싶으면 미안하지만 미술도 성적순으로 가. 요새는 체육대회도 성적순으로 가고 공대, 컴퓨터 다 성적순으로 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청소년기에는 힘센 애가 조금 강해 보이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직업,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주의 시대니까 직업, 재산, 집안 이런 게 영향도 많이 커. 근데 재산도 자기가 없고 집안도 막 빵빵한 병원 집안, 변호사 집안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직업의 안정성, 직업을 통해서 재산도 나오고 직업을 통해서 집안도 만들어가고 결혼도 하고 그러거든. 이게 거의 다요. 반절.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나이에서 너 몇 살이지? 16. 16? 딱 4년 남았다. 4년 딱 공부해서 직업이 결정돼. 거의 대학이 딱 결정되면 직업이 결정돼. 4년 공부해서 100년 먹고 사는 거. 그러면
그러면 진짜 단순 계산으로 100년, 4년 곱해서 그러면 25년이잖아. 그럼 너 1년 공부하면 25년치 연봉이 나오거든? 야, 너 한 달에 2년치 연봉이 나와. 연봉. 한 달에 2년치 연봉씩 결정돼. 이게 4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애들이 뭐 중요하게 하지 말고 저 그냥 대충 이만큼만 할게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나는 고1 때 안 돌아가. 늦었어. 난 네 시기에 돌아가. 딱. 그러면 어디든 하버드든 어디든 다 갈 수 있을. 막 그렇다고 내 성격에 또 가고 또 해가지고 뭐 천재가 아닌다면 더는 안 되겠지만 훨씬 효과 더 악착같이 옛날보다 3배, 10배 더 할 거야 아마. 왜? 4년이면 뭐라고? 100년 연봉 결정되고. 그게 언제 결정된다고? 4년의 방학. 언제 방학? 지금 방학, 여름 방학, 다음 겨울 방학. 이게 3번에 결정돼. 거의. 오케이? 지금은 많이 지나갔잖아. 워밍업 해서 방학을 지내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여름방학 제대로 한번 보내보고 겨울방학 때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고등학교 거를 거의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가야 이때 내신부터는 완전히 내신으로 그냥 대학 가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번 방학에는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하셔야죠. 이때는 완전히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더 강하게 해드리고 이때는 조금 일정 부분 이거까지는 해라 하는 마지노선을 정하고 이해되세요? 방학에 결정한다. 수고하셨습니다.